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이죠? 초상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반을상 연골입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드 인 봉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밖에서 안으로 봉합하는 방법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안쪽에서 밖으로 봉합하는 인사이드 아웃 봉합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아웃사이드 인 봉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봉합적인 방법은 사실 테크닉이 다양한데 알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내가 수술을 안 하지만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내 연골이 봉합됐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쯤은 한번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연골을 연골판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연골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판이다. 지구도 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판 이동살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판입니다. 피자도 한 판, 두 판 하듯이 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연골판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왜 이렇게 또 판이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연골이라는 것이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 있거든요. 뼈에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연골이 살짝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연골로 이렇게, 이것도 연골이거든요. 이것도 연골이에요. 이 연골은 다른 말로는 골연골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뼈 연골, 다른 말로는 관절 연골이라고 불러요. 관절. 좀 다르죠, 완전히. 이 반활상 연골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봉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봉합의 우리가 대상입니다. 대상은 앞쪽이에요. 앞쪽 전반 3분의 2까지만 봉합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있는 후방 3분의 1은 봉합이 안 돼요. 대상이 되지 않는 비대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또 힘든 것이 뒤쪽에서 혈관이 지나가니까 이쪽 뒤쪽까지 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 그러죠. 또 그 부위는 파열부의 수직으로 봉합을 못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인 봉합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능해요. 아웃사이드 인 봉합을 원칙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까지만 돼요. 앞쪽 여기까지만 되는데 여기 뒤쪽 3분의 1도 아웃사이드 인으로 봉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천천히 이야기하고, 오늘은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사이드 인 봉합의 장점은 상처의 크기가 작아요. 상처의 크기가. 인사이드 아웃 봉합은 바늘이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처의 크기가 커져요. 상처의 봉합 부위가 커지는데, 반해서 아웃사이드 인 봉합은 여기서 한 바늘을 뚫어서 여기서부터 바늘이 나가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처의 크기가 작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시작 포인트가 작고 끝은 벌어지는 거죠. 처음 시작이 1도라 그러면 마지막에 나갈 때는 10도, 20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점에서 시작하니까. 자, 단점은 이게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위치에 바늘이 삽입될 때까지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정확히 찾으면 돼요. 근데 파열 부위가 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정확히 찾으면 되는데 잘 안 찾아져요. 바깥쪽에서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또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마지막에 찾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찌르다 보면 여기만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다 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골이, 반활상 연골은 콜라겐 매트릭스, 콜라겐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프레임워크에 불필요한
손상을 주게 되어서 연골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으면 한 번에 쉽게 찾아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연골 손상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찌르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볼게요. 그러면 바로 경험이 있으면 바로 여기를 찔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찔러도 되지만 이게 쉽지 않으면 바늘 여기를 한번 찔러보는 거죠. 위쪽에 연골이 아닌 위쪽에. 그리고 우리가 활액막이라고 그러죠. 위쪽 활액막을 통해서 얇은 바늘을 통과시켜 봅니다. 먼저. 그래서 그 다음에 바늘을 삽입할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를 먼저 찔러보는 거죠. 이 사실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좁아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도 잘 안 나오는 수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여기 바로 찌르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찌르자 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죠. 준비물은 일단 40cm 정도의 되는 길이의 실이 필요합니다. 봉합사가 필요해요. 봉합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 긴 실이 필요해요. 40cm 조그만 바늘인데 바늘이 좀 굵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8게이지라고 그래요. 18게이지 80cm의 실. 요게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봉합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먼저 관절경으로 이렇게 딱 비춰봐요. 비춰가지고 아 여기 관절경에 비춰보면 아 여기 뭔가 돌아가는 게 있을까 하얗게. 그러면 아 이게 하얗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무턱대고 찌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피부로 확인하고 이제 봉합사를 바늘에 통과시켜서 먼저 여기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실을 이 실을 안에 통과시켜서 앞쪽이 길게 좀 빼놔야 돼요. 길게 실이 쭉 나오게 해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해서 10cm 정도 실이 나오게 해요. 앞에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봉합사가 통과된 우리가 바늘을 팔부의 바깥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쪽 연골을 모두 관통하게끔 푹 찔러줍니다. 되신 분들을 위해서 쭉 빼내고 고리 만들고 실을 다시 넣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킨 다음에 이 실을 앞쪽 관절면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당기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실이 앞쪽에 튀어나오죠. 이렇게 앞쪽에 있는 10cm 정도의 실이 튀어나오게 돼요. 맞죠? 이대로 푹 찔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양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접혀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철사도 아니고 안 되겠죠? 이 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이 바깥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앞쪽에는 이 실을 바늘에 놓고 길게 나와 있는 거를 푹 찌르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바깥에는 실에 가는 실이 한 실의 끝을 한 실이에요. A, B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 할 때는 되도록이면 연골에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연골의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밑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밑으로 나오면 안 좋고 위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더라. 발문에 위쪽으로 좀 나가자. 그래 잘 보여요. 밑으로 가면 잘 안 보이고 솔직히 어려워요.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온 실을 좀 잡아요. 집게로 딱 잡아요. 밖에서 집게로 이렇게 딱 잡아줘. 딱 잡았어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잡아주고 또 바늘을 빼내죠. 바늘을 쓱 빼냈어요. 바늘을 쓱 빼내게 되면 실만 남았죠? 그냥 빼내면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은 들어와 있고 고리 모양의 연골이 통과된 그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실을 사용해도 되고 이쪽에 있는 같은 실을 사용해도 돼요.
A로 된 C를 사용해서 새로운 바늘로 찔러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C를 통과시켜도 되거든요. 새로운 바늘을 동일한 통로를 통해서 두 번째 바늘이 연골 변연부의 상부를 통과시켜서 그럼 벌티칼 매트릭스, 벌티칼, 직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벌티칼. 그래서 새로운 바늘을 또 찌릅니다. 찔러서 이 바늘이 근데 끝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해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A, C를 빼내도 되고 아니면 이 C를 어쨌든 다시 넣어요. 그래서 C이 나오죠.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난 거예요. 예, 계속 끝났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 모양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바늘이 나오게 되면은 집게로 봉합사의 고리를 통과하게끔 딱 살려줘요. 봉합수를 자꾸 좀 끌어요. 밖으로 끌어주고 바늘을 빼게 되면 봉합사에 통과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되신 분 흔들어 보세요. 저기 한두 분들 힘드신 것 같은데요. 이해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선웅아 이해 좀 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 모양이에요. 고리를 만들어서 C를 통과시켜주면 여기서는 뭐 그냥 끝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은 집게가 중요한데 어쨌든 잘 잡아서 통과만 시켜주면 돼요. 이 사실 통과하는 게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귀찮아서 이렇게 잘 안 해요. 이 방법이 교과서적인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봉합수를 자꾸 끌어내고 C를 관절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절 옆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C의 두 끝을 잡아서 쭉 빼내요. 쭉 빼내게 되면은 두 번째 실이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빼내게 되면 고리에 묶여져 있잖아요. 한쪽에 있는 실들이 이쪽에 있는 실들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 실들이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모양이 요 있는 A에 있는 실이 결국은 빠져나와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A는 아니고 A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예. 어렵나요? 어쨌든 고리를 만들어서 실을 넣어서 당기면 돼요. 당기면 그 고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설명해 놓고도 이 그림이 못 그려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놨어요. 그 영상 보시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순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해서 계속 몇 군데 만들어서 아웃사이드 인 봉합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빼내고 밑에 할 수도 있어요. 밑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봉합을 만드는데 저는 이거 두 번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이렇게. 저는 한 번에다 이 방법도 잘 안 써요. 한 번에 쑥 들어요. 한 번에 쑥 들어서 바깥으로 빼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깨매죠. 한 번에. 이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또 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봉합사를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절개를 해요. 절개를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 깨매주는 거죠. 미리 절개하고 해도 돼요. 저는 약간 미리 절개를 하고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만큼 째가지고 다 봉합을 하니까 상처가 크게 나오는데 아웃인 방법은 조그맣게 여기 할 때는 저 이렇게 조금 쓰고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하고 여기도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중간 앞까지 봉합이 다 가능해요. 아웃인 테크닉으로. 이 방법이 좋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잠깐만 소개할게요. 잠깐만. 그래서 첫 번째 바늘에 미리 고리를 만든 것을 넣는 거예요. 고리를. 이 방법 귀찮으니까. 그래서 고리가 있는 봉합사가 따로 있어요. 누가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 끝이. 아, 신기하죠? 이런 실을 만들어 놔서 이 안에다가 실을 통과시켜서 이 실만 통과시켜서 잡아 당기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고 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실이 빠져나오는 거죠. 또는 또 끝에 철사가 있는 실, 철사. 이런 실이 근데 이 고리가 잘 떨어져요. 여기가 상당히 약해요. 톡 당기면 똑 떨어지거든요. 그럼 화가 엄청나요. 아, 이거 뭐 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화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철사처럼 된 실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것도 귀찮다. 그럼 아주 가느다란 철사를 써요. 철사를 써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잖아요. 까베 귀찮고 여기다가 실을 넣는 거죠. 이런 철사 테크닉,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바늘을 뜬 다음에 요거 PDS라는 실을 써요. PDS라는 실을 쓰고 지울게. PDS 실을 빼서 집게로 잡아서 밖으로 빼요. 관절 밖으로. 그 다음에 또 봉합살 한 개 또 넣어요. 여기를 넣어서 이쪽으로 그냥 뚫어요. 뚫어서 요거를 이제 실을 밖으로 빼요. 이거 맥손이라는 실인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실을 두 개 다 빼면 관절 밖으로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녀석을 동그랗게 말아요. 그래서 이 PDS 실을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실을 밖으로 꼭 당기면은 PDS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PDS, 요거는 원래 맥손이었거든요. 맥손이 PDS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금방 쉬워요. 간단하죠? 이 방법 좋아요.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테크닉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방법은 좋더라. 어쨌든 이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봉합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아웃에서 인, 밖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인에서 아웃, 그리고 전부 다 안쪽에서 하는 all inside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술에 대해서 다 할 줄 알아야 파열이 됐을 때도 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에서 인으로 하는 방법은 이런 테크닉이죠. 바늘을 찔러서 실을 안으로 넣고 여기를 매듭을 지었죠. 매듭을 지어서 여기 딱 걸리게 하고 또 매듭을 지어서 걸리게 하고 밖에서 봉합하는, 이게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이렇게도 봉합을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실이 풀리게 되면 맥없이 그냥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약점이죠. 안에서 또 이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했자 그러면 이제 안에서 밖으로 하게 되면 요게 좀 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매듭은 없잖아요. 안쪽에. 밖에만 매듭이 되니까 실 한 개가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상당히 깔끔해요. 이 방법은 실이 두 개 필요하잖아요. 이건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실의 강도가 세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세죠. 인, 아웃 테크닉이 더 셉니다. 이거는 올 인사이드인데요. 이건 수술적 기구예요. 나사못을 사용해서 이게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 방법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이 방법 안 쓰고 실로 깨매는 올 인사이드 테크닉의 방법으로 봉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봉합 방법들 대상. 저번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하는 아웃인 테크닉은 앞쪽 그리고 중간까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인에서 아웃을 하는 방법은 뒤쪽은 되긴 되는데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뒤쪽은 힘들다 그래요. 혈관신경 때문에 힘들어요. 중간까지는 됩니다. 인에서 아웃은. 근데 앞쪽은 안 돼요. 앞쪽은 아웃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웃인과 인아웃을 다 쓸 수 있으면 이제 중간부터 앞쪽까지는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픽세이션 올 인사이드 방법인데요. 이걸 해서 뒤쪽이 가능해요. 이 기구는 뒤쪽으로 뚫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인데요.
뒤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은 일정 비율로 아주 극히 드물게 신경 손상이 그리고 혈관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뒤쪽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올 인사이드로 이런 서술적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뒤쪽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약간 뒤에까지는 인에서 아웃으로 하고요. 앞쪽은 아웃 인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카바리지가 되겠죠.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자, 좋은 봉합, 안 좋은 봉합 알아보게 되면 좋은 봉합이에요.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직 봉합이 좋아요. 당연하겠죠. 수직으로 꽉 잡아주게 되면 파워가 세집니다. 그리고 또 요거 나사못인데 앵커라 그러는데 이게 녹는 나사가 좋아요. 녹는 나사가 좋고 그 다음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호리존탈 수평 봉합이 조금 약해 보이고 요거 이제 뽕나무에 뽕나무 모양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 제일 약하다. 뽕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제일 안 좋다. 이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실 한 개를 이용해서 벌티칼 매트리스로 세게 꽉 봉합하면 좋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발됐어요. 여기가 안 붙어요. 이론적으로 여기는 피가 안 통하는 화이트 존이거든요. 여기를 절제를 해주게 되고 봉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렇게 탁 당기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약간 밖으로 약간 둔각으로 100도 정도 됐죠. 10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봉합하는 방법, 약간 더 벌려요. 120도 정도로 벌려서 봉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테크닉적으로. 이거는 잘 보고 수술하는데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아웃사이드 이 봉합은 1985년도에 방법이 소개됐다 그래요. 그래서 관절 내 고리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워렌 선생님이 18게이지 척추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실 넣고요. 실 넣고 여기다가 한 개 아니라 이걸 두 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밖에서 꿰매는 방법인데요. 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해요? 관절경으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아요. 정말 귀찮고 정말 오래 걸리는 정말 노동 집약적인 수술이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잘 안 해요. 이게 뽕나무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잘 안 하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썼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 설명했던 그림들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실을 앞에다가 10cm 이상으로 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와 있게 되고 여기다가 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10cm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푹 찔러요. 푹 찌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빼게 되는데 바늘을 그냥 빼게 되면 잘못하면 다 빠지니까 이렇게 잡고 빼야 돼요. 집게로 잡고 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박혀 있는 실 두 개에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한 실이 AB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봉합해야 될 실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해서 고리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흰색 실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이 구분이 잘해야 되거든요. 같은 실을 하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실 색깔을 달리하는 것도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흰색 실을 잡아야 되거든요. 고리 안에서 잡아야 돼요. 고리 넣었으니까 흰색 실 보이죠? 요거를 고리 통관 부위로 해서 뒤쪽으로 넣어서 이 흰색 실을 잡고요. 잡았죠? 이렇게. 요게 이제 녹색 선이에요. 녹색 실이 사이로 실이 나와 있죠. 이 실을 그냥 관절 밖으로 다 빼도 돼요. 다 빼면은 좀 안전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녹색 실을 당겨요. 녹색 실을 당기게 되면 이 흰색 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이 흰색 실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녹색 실을 보이죠? 녹색 실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 흰색 실이 여기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죠? 흰색 실이 여기에 고리에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예, 간단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죠?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을 앞으로 빼놓자. 첫 번째 실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실을 안에다 통과시키고요. 고리 안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고리 실을 앞으로 좀 많이 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빼면은 그냥 잘못하면 허탕이 돼요. 그러니까 실을 충분히 잡아서 쭉 빼놓고, 길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을 고리를 밖으로 당기게 되면 두 번째 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무 쉽죠?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실 넣었죠. 그래서 고리 만들었어요. 고리 만들고 두 번째 실. 여기서는요, A라는 실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한 번 더 썼는데 다른 실을 써도 됩니다. A라는 실을 같은 실을 또 써도 되고 여기서는 다른 실을 쓴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다른 실을 썼지만 같은 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놓고 나온 실을 다시 여기서는 잡아서 다시 또 넣어요. 그래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켰죠. 이 실을 쭉 관절 앞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빼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쭉 빼내고 고리 만들고 실을 다시 넣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킨 다음에 이 실을 앞쪽 관절면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당기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봉합을 결찰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해주게 돼요. 이 뒤쪽은 안 되거든요. 뒤쪽은 안 되니까 그냥 기구를 사용해서 봉합을 해버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아웃인 테크닉은 그 진리는 앞쪽입니다. 앞쪽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이 안 돼요. 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봉합할 때 가장 큰 역할과 그리고 가장 잘 된다 그러죠.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앞쪽 봉합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바로 이해되시죠? 자, 화이트보드에 그림도 못 그리는데 막 설명을 했는데 영상 보고 나니까 금방 이해되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있는 툴이 아웃사이드 인 봉합이에요. 상처만 작게 내고 그리고 봉합만 잘 된다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보다도 훨씬 단단하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만 잘만 된다 그러면 환자분 상처가 작은 가족죠. 특히 여자분들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상처 이렇게 크면은 그렇죠. 조그맣게 내고 봉합해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생 연구 8로 봉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